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셀을 참조한 수식 만들기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공부할 파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함수 중에 as 파일은 에버리지 함수를 가지고 수식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란 우리말로 평균을 구한다는 말인데 as에서 1월, 2월, 3월의 직원들의 매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버리지 함수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수를 사용한다면 이꼴 에버리지 함수 표시하시고 352, 265, 216, 225, 423이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가지 숫자의 평균을 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수가 변하면 다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수를 사용하여 셀을 참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셀의 참조하는 이런 공식은 콜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했던 공식을 셀을 참조한 공식으로 변경해 본다면 이꼴을 에버리지 하시고 B3 콜론 B7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B3 셀에서 B7까지의 평균을 구하라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B8 셀을 클릭하고 이꼴 에버리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B3 셀에서 B7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96.2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어로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같은 방법으로 이꼴 에버리지하고 C3에서 C7까지의 위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수직 복사를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B8 계산한 B8 셀을 선택하시고 우측 아래 부분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D8 셀까지 들어가면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셀 함수를 이용하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대 참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참조란 조금 전에 계산한 표에서 참조 셀 B3에서 B7까지 계산한 것을 C셀 혹은 D셀까지 계산할 경우에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해당하는 수식의 이중에 따라서 참조하는 열 번호와 행번호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참조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참조가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열 번호와 행번호가 변경된다면 절대 참조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 참조하는 식으로 셀을 복사할 경우에 오류가 나타나거나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참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참조를 사용해서는 셀 번지에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행과 열 앞에 달러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함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F4를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참조, 두 번 누르면 행만 절대참조, 또 세 번째 누르면 열만 절대참조, 네 번 누르면 상대참조 순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절대함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표는 사원별 매출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매출 도표에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E3에 셀을 위치하고 랭크 함수 표시하시고 fx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수로 D3를 두 번째 인수로 D3에서 D12까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즉
함수는 랭크하고 D3에서 D12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참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자동 제거로 복사하면 행과 열이 증가해서 변화함으로 셀의 열과 행이 변화해서는 안 되는 절대 참조로 변경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D셀의 순위형 점수가 D3에서 D12까지 10사람 중에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비교 대상인 10사람의 셀은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상대 참조인 D3, D12가 아니고 절대 참조인 D3, D12 절대 참조 달러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if에서 22까지는 역시 수직 분사를 해서 보여보겠습니다. 자, 순위가 구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함수는 있지만 모두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식을 보면서 함수, 인수, 대항상조를 사용하면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배열 수식 입력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Shift 플러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배열 수식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3에서 22까지 범위를 정하고 난 후에 이꼬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C3에서 C1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배수에서 플러스 누르고 D3에서 D12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Shift 플러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말하자면 C3 플러스 D3 그리고 C4 플러스 D4 그리고 계속해서 C11에서 D11을 더하라는 함수인 것입니다. 배열 함수는 잘 사용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300여 가지 함수에 관해서 집중 강의 내지니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